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일본에 뼈아픈 일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앞장선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평화교섭을 중단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평화교섭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4개도서 반환과 관련된 것인데, 이제 러시아가 일본과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방 영토 문제와 관련해 그나마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승리보다는 유도의 희끼와끼처럼 무승부도 의미가 있다면서 1956년 일소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4개 도서 가운데 하부마이, 19단, 2개 도서의 반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7차례에 걸쳐 푸틴과 만나 북방 영토를 논의하는 등 공을 들여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2개 섬이라도 일단 반환받자는 여론과 4개 섬 전체를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2개 섬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여론이 대립했었습니다. 2018년 아베와 푸틴은 향후 3년 안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평화조약과는 지지부진하다 일본의 정권도 바뀌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러시아-일본 관계는 예기치 않게 최악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 북방 4개 도서를 방문하는 일본 실향민들에게 베풀었던 무비자 제도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경제 교류 활동 역시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양국 관계에 손상을 입힌 책임은 반러 정책을 밀어붙인 일본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의 평화조약 교섭 중단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아예 일본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데 돌파구가 있을 리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21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크림과 돈바스 등 러시아가 시리오 지배하고 있는 영토 문제와 안전보장 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를 보고 이들 지역을 러시아에 양보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타협안의 형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겠지만 개별 나토 회원국들의 안전보장을 받으려는 것은 정상적인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는데 국민을 내세워 피해 가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도망가지 말라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결사 항전을 촉구하던 그가 이상한 스탠스로 변했습니다. 이제 마리오폴이 함락 직전이고 그의 주력군인 아조프 대대도 거의 격파됐습니다. 젤렌스키는 진퇴양난입니다. 러시아와 직접 타협하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고 러시아와 계속 적대적으로 가자니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없어 국민투표란 꼼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외교와 국방인데 전쟁통의 가장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 전 의원이며 올리가르흐인 코도비츠케의 부인이 2,300만 달러와 130만 유로를 밀반출한 사실이 여러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이 여성은 3월 14일 차에 현금과 금괴가 든 수트케이스를 잔뜩 싣고 우크라이나 국경은 무사 통과했지만 헝가리로 갔다가 세관에 발각됐습니다. 세관 직원과 시비가 붙은 끝에 결국 하는 수 없이 이를 신고했는데 금액이 상상을 초월해 현금 불법 밀반입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인 코도비츠키는 우크라이나 전 내무부 장관의 신복으로 하리코프의 최대 부호입니다. 코도비츠키는 전 내무부 장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올리가르흐인 국회의원이 장관과 같이 사업까지 하면서 큰 돈을 버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얼마나 나라 자체가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아시아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공이 인도 태평양의 과들을 나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에 강하게 반발하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을 벌인 것처럼 중공도 쿼드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공 외교부 부부장 러 유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유럽에서 나토의 확장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쿼드를 인도 태평양의 작은 군사 블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러 유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아시아 태평양을 비추는 거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인도 태평양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와 유사한 사태를 어떻게 방지할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 태평양이 두 가지 상반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윈윈 협력을 위한 개방되고 포용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냉전의 사고와 집단 대치에 기반을 둔 작은 블록을 구축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공 외교부장 왕이도 워싱턴이 베이징을 압박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쿼드 회원국인 인도의 자이샹카르 외교부장은 중공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중공에 대해 쿼드가 아시아의 나토라는 안일한 단순 논리에 빠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장은 쿼드는 조약에 따른 동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와 같은 군사조약, 기구, 사무처가 없는 안보협의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쿼드는 나토처럼 사무총장도 없습니다. 중공이 쿼드를 나토에 비유하며 갑자기 민감한 태도를 보이자 당연히 나오는 게 쿼드를 타이완 침공의 구실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중공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대 전투기를 보내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올해 20대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이 타이완을 침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쿼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밀어보면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쿼드 회원 4개국은 정기적으로 연합 해군 훈련을 하면서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군수 지원 연습을 하지만 중공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그렇듯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꺼리는 게 관행입니다. 아시아판 나토라는 표현은 국제정치 분석가들의 표현입니다. 이 말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식화된 적은 없습니다. 쿼드 회원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는 미국, 일본, 호주 사이에서 아주 지혜롭게 러시아에 대한 중립 스탠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규탄하는 UN 표결에서 인도는 기권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방산과 에너지 부문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압박하자 모디 총리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이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힘듭니다. 또 쿼드는 인도 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이란 핵심 목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공의 아시아판 나토 주장을 무마시키려는 행보로 쿼드와 중공 사이에서 인도가 발휘하고 있는 균형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16일 보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소나로 대통령은 자국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기술적 지원을 러시아 측에 요청했다고 3월 16일 브라질 최대 일간지 포르하 데 상파울로가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은 2018년 미국의 핵 반응로 연료를 제조하고 여러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시절이었습니다. 트럼프와 보소나로는 서로 친하지만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라 민감한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은 선뜻 주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그때 미국으로부터 퇴짜를 맞고 이번에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보소나로 대통령의 방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보소나로 방문와 동시에 브라질 관리들은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에너지 회사 로사톰과도 접촉했습니다. 로사톰은 브라질 원전에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보소나로의 방러 당사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푸틴과 논의하는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보소나로는 귀국 후 잠수함 추진 문제 때문에 푸틴을 만났다고 털어놨습니다.
브라질이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6,000톤급의 알베르토함입니다. 길이 100m에 승조는 100명입니다. 중어뢰 혹은 엑소셋 대한미사일로 무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취역 예정 시기는 2029년입니다. 브라질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에 가장 웃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쿼드 멤버인 호주에 대해 핵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을 때 중국은 분노했지만 보복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중국 대신 미국의 뒷마당이나 다름없는 브라질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일종의 견제 역할을 해준 겁니다. 브라질이 미국의 뒷마당인 것은 중국으로서 인도를 이웃으로 둔 것과 비슷합니다. 브라질은 충분히 강대해질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볼소나로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처럼 백신 의무화를 반대한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러시아, 중국과 두루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우크라이나, 인도, 브라질의 사례에서 보듯 지도자의 외교 역량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국제 외교는 굉장히 미묘해 신중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